모스리는 이른 아침 홍만대 회장이 계단 아래 떨어져 사망한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홍만대 회장이 사망하게 되면 홍만대 회장의 모든 재산과 재산을 행사할 권한은 공증된 유언장에 의해 집행이 되고 법원의 검인 청구 절차 없이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모스리는 한 푼도 없이 퀸즈타운을 떠나야 했고 모스리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은성 또한 모스리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모스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홍만대 회장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스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만대 회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리는 끝까지 비자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만대 회장의 장례식을 진행하기 위해 집으로 온 홍범자가 모스리에게 백서방 말 잘 알아들었냐고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모스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명복을 빌어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집 마지막으로 잘 돌아보시게 하세요. 홍만대 회장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마치 자기는 홍만대 회장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지만 홍범준과 홍범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효심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싸잡아 낮춰서 말하는 모스리를 보면서 홍범자는 모스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범자를 홍혜인이 잡아 말렸습니다. 고모, 저 여자 상대하지 말아요.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홍범자도 이제는 홍혜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스레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모스리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얼굴도 상종하기 싫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홍범자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홍만대 회장이 감추어 놓은 비자금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비자금을 포기하지 못한 모스리 또한 퀸즈 가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모스리는 홍범준과 홍범자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비자금이 보관된 곳부터 먼저 찾아가서 비자금이 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짐을 싸라는 홍범자에게 일단 아버지 좋아하시는 집부터 돌아보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비자금을 찾을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가 퀸즈 가족들이 찾은 비자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스리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할 백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고는 자기가 모스리에게 말한 내용을 이미 백현우에게 전해준 뒤였고 백현우는 가족들과 함께 비자금이 있는 금고로 가는 길로 추정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모스리를 감시할 경호원을 이미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모스리는 집안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 화면 앞에 서서 퀸즈 가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백현우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스리가 역시나 퀸즈 가족들의 움직임을 보안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백현우가 이미 다 예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자신이 미리 손을 써놓은 대로 모스리가 보는 화면을 하나로 고정시켜 놓아 마치 퀸즈가 가족들이 가족 휴게실에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모스리는 왜 저러고 주구장창 앉아있는 거냐고 답답해하면서 모니터만 뚫어지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백현우는 손잡이 끝부분의 버튼을 찾아냈고 엘리베이터 비밀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평생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으면서도 엘리베이터 뒤에 비밀 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패닉룸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나 가까이에 만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패닉룸 안으로 들어간 퀸즈 가족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큰 금고 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고 문의 규모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금고 내부는 100평이 충분히 될 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낸 가족들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비밀번호가 뭘까요? 홍범준이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넣어보았지만 그때마다 삑삑 소리를 내며 오류라고 떴습니다. 백현우는 홍범준이 다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그만하시라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여러 번 오류가 나면 아예 락이 걸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범준도 백현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혜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다녀와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녹음펜을 하나 두고 왔어요. 백화점 사장 취임식 할 때 할아버지가 특수 제작해서 선물로 주신 건데 제 이니셜까지 새겨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셨다면 분명히 그 펜을 알아보셨을 테니 녹음펜에 비밀번호를 남겨주셨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한 홍혜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홍만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홍만대의 방에는 녹음펜이 있었고 다행히 모스리는 녹음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홍혜인은 녹음펜을 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인아, 고맙다. 할아버지는 손녀 홍혜인에 대한 고마움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녹음펜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녹음펜의 내용을 듣던 홍혜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모슬희로부터 홍혜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홍만대는 자기 자신보다 손녀 홍혜인에 대한 걱정만 가득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손녀 홍혜인이 뇌종양을 이겨내고 백현우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은 수빈이로 안 해도 된다며 백서방과 홍혜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으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홍만대는 자기가 지은 업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옥에서 살고 있으며 천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라도 남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중에 복도 밖에서 인기척이 났는지 홍만대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습니다. 홍만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슬이가 비자금의 위치를 눈치챘기에 당장 내일부터 집을 부셔서라도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 모슬이가 비자금을 찾아내기 전에 가족들이 집 안으로 먼저 들어와 비자금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만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눈 아래로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홍혜인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우는 티를 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숨을 고르면서 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만대 회장은 금고에 비밀번호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홍만대 회장 금고의 비밀번호는 바로 딸 홍범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내 생일이 금고 비밀번호인 게 진짜야? 홍범자는 홍만대와 함께했던 어릴 적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용두리에서 퀸즈가로 거처를 옮겨야 했지만 용두리 오영재로 활동을 시작한 홍수철은 자기는 용두리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두리 오영재란 단체는 가입은 아무 때나 해도 탈퇴는 절대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용두리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철이 용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혜야, 나랑 같이 퀸즈 본가로 돌아가자. 건우도 내 자식이고 너도 내 아내야. 천다혜는 퀸즈 본가로 돌아가잔 홍수철에게 자기가 그곳으로 갈 일은 없다 말했습니다. 천다혜의 굳은 결심을 본 홍수철은 자기도 퀸즈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천다혜 건우와 함께 용두리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다혜와 건우가 없는 퀸즈 본가보다는 다혜와 건우가 있는 시골 용두리가 홍수철에게는 천배 만배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이걸 눈치챈 김선아는 용두리로 내려와서 천다혜를 설득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천다혜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홍수철의 옆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할 일 하고 나면 저도 갈 길 갈 거예요. 천다혜는 지금 당장 떠나라는 김선아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용두리에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홍수철과 결혼하기 전에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도맡아 했던 천다혜는 칼질 솜씨도 음식 솜씨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다혜를 호로 할지 불호로 할지 고민하던 강미, 방실, 현정 일행은 천다혜는 김선아와는 결이 다른 것 같다면서 천다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억척같이 일하던 천다혜는 김선아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천다혜를 용서할 수 없던 김선아도 천다혜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듣고 나서는 동정의 마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자기도 천다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비슷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에 감사할 줄 모르던 김선아는 자기가 꽤나 운이 좋은 사람이었단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퀸즈그룹을 완벽하게 되찾아오기 위한 백현우의 노력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을 이용하여서 상당수의 주식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퀸즈그룹의 회장은 은성이었습니다. 백현우는 김양기와 공조하여서 은성이 퀸즈그룹 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만한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덫에 걸리게끔 하였습니다. 결국 은성은 무리해서 투자를 하였고 모든 주식을 잃고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은성이 한 방씩 그대로 모든 걸 되찾아오겠다는 백현우의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슬이는 은성이 홍혜인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혜인을 없애야만 은성이 잘 될 거라고 잘못 판단한 모슬이는 홍혜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은성은 이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양부모도 죽였고 희망상록원 원장도 죽였던 모슬이가 홍혜인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 판단한 은성은 홍혜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성은 바닷가에 차를 세워두고는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모슬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를 사랑하고 필요로 했던 두 남자를 결국 스스로 죽게 만드셨네요. 다음 날 은성의 시신이 바닷가 위에 떠올랐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모슬에 또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홍혜인은 어렸을 적 자기를 구했다고 말할 만큼 수영을 잘하는 은성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홍혜인은 은성이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며 자기를 구한 사람은 백현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